네,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들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시죠?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목전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금 역주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또 어떤 접근이 괜찮을지 오늘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비트코인이 그렇게 뜨겁다가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부터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자리를 비트코인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효과 이제 떨어졌다. 뭐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또 주춤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트코인이요? 네, 우선 비트코인 가격이 98,000불, 9,000불까지 너무 숨가쁘게 오르긴 했습니다. 네. 불과 2, 3주가 안 되는 기간 동안 30%가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조정이 있는 거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10만 불 구간에 굉장히 많은 매도 벽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네. 이 단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어떤 10만 불을 심리적 어떤 저항선으로 보고 그 정도 선까지 가격이 올라오면은 많이 이제 매도 물량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제 한 3월 달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한 7만 3천 불 벽을 못 넘고 7개월 넘게 횡보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7만 3천 불 벽을 뚫고 드디어 올라와서 이제 10만 불 벽을 지금 이제 터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리적 저항선에 부딪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만간 이제 또 새로운 호재라든지 아니면 좋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충분한 매수 모멘텀이 형성되면 그 저항선이 깨지면서 다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로 보고요. 네. 그 전까지는 조금 횡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더 간다라는 관점에서 풀어주셨고 원체 이제 가파르게 빠르게 올랐다 보니 건강한 조정이다. 그리고 심리적 저항선이 한 10만 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최근에 뭐 이슈가 됐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마이크로스트래테지가 2020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았다고 하고 최근에 그렇게 급등하는 데에도 더 샀다. 뭐 이런 기사가 쏟아지더라고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 기존의 법정 화폐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네. 어떤 약점을 굉장히 잘 캐치를 했고 그것을 이용한 어떤 환 투기 트레이드를 잘 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면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엔캐리 트레이드는 결국 싸게 엔화를 빌려서 그것보다 더 많은 이자가 나오는 무언가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하는 행위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하고 있는 것은 그 N을 똑같이 달러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그 N으로 사는 어떤 우량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보고 똑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금 조달하고 있는 이 달러 부채의 기준금리가 네. 금리가 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레버리지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전체의 가치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넘게 지금 가치가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지금 이 전략을 따라하는 미국 내 기업들이 또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의 어떤 비트코인 재무 전략이 계속해서 광범위화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상승하고 공급은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가격은 또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가 지금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겠어요.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적립식 매수 어떻게 보면은 적립식 매수라는 거는 규칙적으로 주기를 정해놓고 사는 건데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딱히 이런 주기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자금 조달이 완료되는 대로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고 있는데 이 수익률이 무려 60%가 넘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뭐 거의 몇십 조 원어치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수익률이 60%가 넘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투자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가 또 그것을 보고 보답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잘하면 올해 안에 혹은 내년 안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델 컴퓨터 이렇게 이제 굉장히 우량주죠. 미국에서도 대기업에 속하는 그런 기업들도 똑같은 전략을 채택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용감하게 산 것도 맞잖아요. 2020년부터 샀으면 사실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아갔던 건데 이제 좀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략적 비축 자산 뭐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미국 정부가 이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네. 이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매집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이게 이제 트럼프 현재 이제 대통령 후보 당선인이 비트코인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에 와서 공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화당 쪽의 상원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 요직을 차지한 여러 인사들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한 100만 개 정도까지 미국 정부가 보유할 것이고 20만 개씩 향후 5년간 매수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법안도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냐에 따라서 결국 상하원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법안이.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내각의 적극성에 따라서 이 4년 안에 그것이 실행될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직까지 평균은 반반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비트코인의 이제 어떤 위상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격은 10만 불 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그건 뭐 내다볼 수는 없지만 지금은 진짜 뭐 4년 안에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된다면 어디까지 내다보세요? 전문가들은 좀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단순 비교를 금하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과. 네. 지금 금의 시가총액이 15조 달러,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제 거의 2조 달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금이 비트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한 7배 정도가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네. 8배라고 하겠습니다. 8배가 되는데 그러면은 금은 오랫동안 우리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잘 역할을 해왔고 믿음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죠. 그리고 그 믿음 체계의 근간에는 미국 정부라든지 중국, 러시아 같은 대형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대규모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8,000톤이 넘는 금괴를 보유하고 있고 중국도 4,000톤이 넘는 금괴를 보유하면서 계속 늘려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만약에 미국에서 전략적 비축 자산이 된다면 어쩌면 금과 동일한 위상을 가졌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비트코인 가격 현재 가격보다 곱하기 8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래요? 펼쳐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달러가 아니라 뭐 80만 달러까지도 네. 상방이 열리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또 아닐 것 같네요. 지금 강세장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지만 언제까지 또 이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지금 이제 취임이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 날짜가 1월 20일이고 그 전까지 유효하게 흘러갈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계속해서 뭐 내년까지는 이 강세장이 펼쳐질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매크로 거시경제적으로 봐도 지금 금리 인하 스케줄, 금리 인하 속도는 점차 느려지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전혀 지금 소프트 랜딩이나 어떤 리세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호황일 때, 경제가 확장할 때는 우량 자산에는 분명히 돈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비트코인에는 이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반감기가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면서 공급량이 줄잖아요. 그것 때문에 있는 어떤 현상인데요. 지금 이제 그 4년 주기 사이클이라는 것의 마지막 해가 바로 이제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지난 15년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가장 큰 상승장이 펼쳐졌던 해가 내년으로 이제 기대가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이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기존 사이클들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흘러간다면 내년 연말에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3배 이렇게까지도 오를 수 있는 지금 기대감이 시장에는 펼쳐져 있는 상황인 거죠. 네, 2025년 연말 반감기 효과를 볼 수 있는 해가 내년 말까지 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최근 ETF 옵션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ETF 옵션 상품이 출시되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에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채질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벤트가 게임스탑이나 AMC 같은 밈주식 사태 한번 네. 기억해 보세요.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 주식들이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을 때
그 주식에 콜옵션까지 있다면은 투자자들이 콜옵션도 사고 주식도 매매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 ETF는 원래 그냥 ETF 롱 포지션만 가능했어요. ETF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ETF를 사는 것은 그냥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1대1로 계속해서 가격이 추정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콜옵션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므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도 사고 콜옵션도 사는 그런 레버리지 플레이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이제 비트코인 옵션, ETF 옵션이 출시된 후 지난 며칠 동안 지금 쌓여 있는 거래 그 미결제 약정을 보면요, 네. 콜옵션이 약 60%에서 70%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풋옵션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옵션 플레이를 활용해서 구조화 상품을 낸다든지 이렇게 콜옵션, 풋옵션을 모두 이용하면서 오히려 가격 상방이 좀 막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콜옵션을 더 많이 사람들이 투자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더 부채질되는 네. 그런 형태의 상승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주변 환경이 이제 기대감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발맞춰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앞서서 10만 불, 뭐 지금 현 시점에서 단기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됐다. 라고도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장기 보유자들의 그 매물 출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역시나 투자 심리가 중요한 쪽이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의 장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이 상승장을 우리가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기 보유자들은 말 그대로 단기 보유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단기 보유자는 한 5개월 미만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있는 일이지만 장기 보유자, 즉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비트코인 가격이 완전히 상단에 다다랐다, 완전히 상승장이 끝났다라고 판단할 때 보유량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장기 보유자들은 전혀 물량을 줄이지 않고 있어요. 아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맞습니다. 예. 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해 나간다면 이들이 결국 스마트머니거든요. 아직 비트코인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를 그냥 그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보유자들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줄이고 빠져나갈 때 상승장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비트코인 한번 정리해 볼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변수가 없는 건 또 아니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비트코인이 잘 간다,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게 됐을 때 금리 인하가 좀 더뎌질 거다,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요. 비트코인과 맞물려서 본다면 지금은 계속해서 이 소강 국면이 이어질까요? 지난 15년 동안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의 전체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에 있어서는 뉴 노멀인 건 사실이에요.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많이 내려가도 한 3% 수준이다 라면 이제 비트코인은 안 오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비트코인은 일단 그 어덥션, 채택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진 일단 기술입니다. 지금 AI 기술이 미국 주식시장을 굉장히 많이 이끌고 있잖아요. 예. 근데 비트코인도 하나의 AI 같은 혁신을 일으키는 기술이라고 봐야 되고요. 탈중앙화 네트워크 기술이죠. 이 기술에 어떤 사람들의 채택률이 늘어나고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치가 오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랑은 상관없이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 펴고 그다음에 그 감세, 기업 법인세 내려서 네. 계속해서 이 미국 내 경기가 살아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을까, 또 이런 고민도 하시죠. 그럼 당연히 금리 인하는 안 될 거고,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그 자체가 바로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라서 금처럼 이 디지털 골드의 어떤 내러티브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뭐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오르는 주식처럼 큰 변동성을 가지고 오르진 않겠지만 금처럼 꾸준하게 가격이 우상향하는 자산으로서 다시 재평가받고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또 다른 시각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건 어떤 시각이실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했고 그 가치로서, 기능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보세요?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결제 수단으로서는 부족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죠. 예. 그 시각은 저도 100% 동의하고요. 다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제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에다가 내 자산을 담았을 때 그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안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넣어놨을 때 받는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못 따라가서 가치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중이죠. 그게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로 내몰리는 이유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거를 정확하게 해결한 어떤 굉장히 우량한 돈입니다. 그래서 돈의 역할을 엘살바도르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는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채택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돈에다 가치를 저장하면 할수록 결제 수단으로서도 쓰이게 됩니다. 종국에는 가치가 이제 안정화되면서요. 그래서 나중에 비트코인이 정말 크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산이 됐을 때는 가격 변동성도 줄어들고 네. 돈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알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알트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고 알트코인은 어떤 시각이세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 전고점을 뚫고 신고점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일부 네. 종목들은 오르겠죠. 하지만 말씀 우리가 나눈 대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기준금리 인하가 느려지면 알트코인들까지 가는 돈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결국엔 비트코인. 결국에는 집중화 현상, 네. 잘 되는 애만 계속 잘 되는 현상이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들어갈까 말까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을 거고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장이 찾아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므로 지금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도 늦지 않았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본인이 믿는 만큼, 아는 만큼만 투자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이 고점일까 걱정하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뭐 이렇게 또 풀어주신 것 같은데요.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쉽지만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